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60조입니다. 2달 뒤 이 돈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한국이냐, 독일이냐. 그런데 이상합니다. 승부가 이미 기울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우리 잠수함을 타본 캐나다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새 테슬라를 산 기분이에요. 한 명이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태평양 14,000km를 같이 항해한 승조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캐나다 최대 방송사들이 일제히 한국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보도했고,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잠수함,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독일에서 사오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 해군에는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딱 한 척 갖고 싶어서 독일에 돈을 내고 통째로 사왔어요. 그런데 그냥 사온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함께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사정해서 겨우 옆에 붙어 배운 거예요. 독일 기술자 옆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운다는 건 선생님 손만 쳐다보며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레시피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씩 기술을 쌓아간 시간이 꼬박 30년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뭔가 뭉클했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자 옆에서 눈치껏 배워가며 30년을 버텼고 결국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해내는 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2021년 실전 배치에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설계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배가 그냥 잘 만든 잠수함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녹아든 물건이라는 거. 기술을 가르쳐주던 나라한테 이제 우리가 거꾸로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잘 만들었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독일이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믿기시죠? 그래서 실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에스키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한 건 올해 5월 말이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해서 태평양 14,000km를 항해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잠수함 역사상 가장 긴 항해였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잠수함이 혼자 건너간 거예요. 캐나다 해군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양국 해군은 한국 바다와 캐나다 바다에서 각각 채취한 바닷물을 하나로 합쳐 잠수함 모형 캡슐에 나눠 담았어요. 태평양 14,000km를 잇는 해양 동맹의 상징으로요. 이게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캐나다 측이 먼저 이런 의식을 제안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의식 먼저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입항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실제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이 직접 도산 안창호함에 탑승해서 함께 항해했거든요. 성능 발표 자료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껴보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발언이에요. 1999년식 혼다 시빅에서 테슬라로 캐나다 해군 장교 브리타니 브루주아 소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섰을 때 공간이 정말 넓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능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오랜 항해를 버텨야 하는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까지 직접 각인시킨 거예요. 캐나다 유력 일간지 더 글로브 앤 메일, 공영방송 CBC, 최대 민영 방송사 CTV가 일제히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가 현재 보유한 잠수함보다 성능이 월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CTV 기사 댓글 반응도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독일 잠수함은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 한국 잠수함이 크고 승조원 근무 환경도 훨씬 좋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독일 잠수함을 사자는 의견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편을 드는 걸까요? 여기에 이 수주전의 핵심이 있거든요. 우리 도산 안창호함에는 독일 잠수함이 갖지 못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입니다. 잠수함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로켓을 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독일이 캐나다에 팔려는 타입 212 잠수함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드넓은 태평양을 지키고 북극 항로를 감시해야 하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 이 능력은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단순히 물속에서 조용히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대를 억누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캐나다 전직 군사정보 장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캐나다 군사 안보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도 한국과 손잡고 방위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캐나다 버스 정류장과 거리 곳곳에 광고판까지 설치했습니다. 캐나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잠수함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에요. 현지 전문가나 여론은 한국 쪽으로 기울어진 양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능은 한국이 앞섭니다. 현지 여론도 한국 쪽이에요. 그런데 성능과 여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둘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가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민주주의 나라들이 함께 뭉친 군사 동맹이에요. 유사시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기는 사이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그 사이거든요. 30년을 같이 훈련하고 같은 무기 체계를 써온 겁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단골 식당을 두고 처음 보는 집으로 갈아탄다는 게 정서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무기란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고장 났을 때 부품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인지, 오랜 신뢰가 쌓여 있는지, 군사장비 구매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에요. 거기다 독일은 캐나다 정부가 솔깃할 만한 카드를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히토류 공동 개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에요. 캐나다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망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독일은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의 평가 항목을 보면 성능 점수는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경제 혜택과 산업 협력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수주전의 진짜 핵심입니다. 잠수함 싸움이 아니라 패키지 싸움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능에서 앞선다고 방심하는 순간 나머지 80%에서 조용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현지 철강 회사인 엘고마 스틸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2044년까지 매년 일자리를 최소 1만 5천 개에서 최대 2만 2,500개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연구 결과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참여해서 잠수함용 수소연료, 전지 인프라 구축 계획도 패키지로 묶었고요. 조선방산, 자동차 첨단 제조, 에너지, 우주항공, 인프라까지 캐나다 기업과 기관 100곳 이상과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척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 전체를 같이 키워가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납기 경쟁력도 내세웠습니다.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전체 12척을 모두 납품하는 일정을 제시했거든요. 독일의 납기 지연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걸 캐나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캐나다 현지 반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정부도 직접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캐나다 빅토리아와 오타와를 방문해서 캐나다 국방장관, 국방조달장관을 만났어요. 해군참모 총장, 주캐나다 한국대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철강, 인공지능, 우주항공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고요. 한 기업의 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나선 총력전입니다. 제가 가장 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싸움은 잠수함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판이 6월 말에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오던 나라가 태평양 14,000km를 직접 건너 캐나다 해군 기지에 나타났습니다. 3월 25일 진해를 출항해서 5월 말에 도착했고 직접 탄 캐나다 군인들은 1999년 구형차 타다 테슬라 산 기분이라고 했어요. 현지 주요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한국 손을 들었습니다. 성능은 우리가 앞섭니다. 수직발 사관이라는 독일 잠수함 타입 200ccd에는 없는 전략 무기도 우리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나토 연대라는 정서적 변수, 그리고 전체 평가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패키지 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약 3,800억 원, 투자와 일자리 창출, 캐나다 기업 100곳 이상 협력망, 2032년 첫 납품 일정, 정부 특사단 파견까지 들고 맞불을 놨어요. 제가 오늘 가장 힘 주어 드린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60조짜리 계약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잠수함 시장은 독일이 주도해왔습니다. 한국이 이 계약을 가져간다면 그 시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둘로 나뉘는 순간이 됩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이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대규모 전략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역사적 성과이기도 하고요. 30년 전 기술을 가르쳐 주던 나라와 이제 대등하게 맞붙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6월 말 결과가 나오는 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